날씨도 좋았는데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커피, 제가 좋아하는 이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라고 그러나요? 약간 넣어가지고 제 맛으로 했는데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제가 직접 멋지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유럽에서 이제 이 잔들도 여러 가지 사왔는데 역시 커피는 분위기 또 한 30-40%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켰는데 나와서 한번 그 전에 했던 거니까 이 재즈 분위기에서 한번 제가 공부했던 시절의 이야기. 공부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공부했습니다. 뭐 공자님 말씀하시는 공부하면 즐겁다고 이제 들어가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제 시대는 참 운명과의 공부 싸움, 공부 못하면 인생은 다 마치 페일리어가 되는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이거 오늘 제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내가 공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 가서도 그렇고 뭐 대학에도 또 외국에 폴스닥을 갔을 때도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아웃스탠딩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꼴찌를 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꼴찌하다가 어떻게 겨우 연세대학교에도 가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매일 놀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우수한 몇 명이 가는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가고 카이스트 안에서도 최연소 박사도 따고 하여튼 어디서든지 이렇게 못한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혼자 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제가 혼자 했으니까 타픽도 만들고 혼자 연구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 교수님의 그 팀에 가서 그 분야를 했기 때문에 된 거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라는 게 필요한 거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 역할은 각자에게 온 이제 우수한 학생들 모두가 이제 부처님 얘기대로 불심을 갖고 있는 불성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어떻게 발휘하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가르침을 넘어 가르침으로라는 제목으로 이게 노트북 LM이 이제 제가 한 얘기까지 만든 겁니다. 이 인공지능 AI가 나올 때 교육은 앞으로 정말 스스로 하는 공부 시대가 될 것 같다. 이런 모든 강의가 유튜브에 있고 모든 강의가 데이터가 있는데 물으면 아주 정말 에센셜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스타일로. 그렇다면 이제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시켜줄 리도 없지만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오면서 저는 아주 신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되고 지혜의 길을 가는 게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이 3대 철학이라고 할까요? 종교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게 그때 펀더멘탈이잖아요. 그게 계속 지금 오지 않습니까? 또 이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공자맹자 그때의 공자님을 중심으로 한 그거로 이제 그 기본 틀이 거기서 가잖아요. 또 부처님 얘기가 힌두교에서 출발을 하고 유사하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문화의 얘기가 지금도 계속 그 얘기들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이 지구의 3대 문명권 사람들이 많이 살던 데에 이런 철학적인 걸 틀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교육도 되고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와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해놨지만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데는 하나님이야, 우주야. 우리 얘기하는 빅뱅의 원래 모든 한 점에 있었던 거기가 이제 그게 신인데 신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 있다고 보지 저는 이제 그게 신이다. 거기서 여러분도 나왔고 우주도 나오고 다 우주가 다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스피노자 때 얘기했던 신의 관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도 호킹도 그게 원칙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 그 원칙이 가는데 그 안에는 정의와 사랑으로 가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뭘 만들면 맛있고 뭘 만들면 아름답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사람의 의지가 가는데 그 의지가 신의 파편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많은 그 좋은 얘기들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부처와 공자가 그 어떤 걸 했느냐. 이 부처님이 뭐 화엄경도 반야신경도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 제자들이 외워야 부처가 되느냐. 아니면 그 명상, 뭐 명상법을 얘기했잖아요. 혼자 자기 속에 차분하게 자기를 쳐다봐, 자기 속에 자기를 쳐다보라. 저도 뭐 국성도를 한 5, 6년 이렇게 해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마음을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전승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여기에 그 내면의 지혜를 찾도록 가르친 것이 이 4대 성인들과 그 철학자들이 하던 길이다라고 보면 지식은 주입할 수 없다. 오로지 딥띵킹, 사유로만 완성된다. 교육의 원형은 이 수천 년 동안 멘토링을 통해서 깨달음을 스스로 가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그 신념으로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이스 3버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계속 아이디어 새로운 게 이번에 또 새로운 게 더 하는데 그게 그냥 이 땅에 와서 하는 저한테의 게임이죠. 이걸 많이 쓰든 안 쓰든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사랑의 관계도 맺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와 공자와 이 소크라테스인지 여기 수학이 나와서 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옛날에 뭐 과학자가 다 저 수학자였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 칠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칠판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칠판은 200년 전, 정확히 1800년대 구글에 찾아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끝에 올린 판이잖아요. 거기다가 막 곱돌 이런 거를 쓰는 게 시작이었는 거죠. 조그만 판을 좀 학생들한테 그리게 한 거죠. 그 이후에 교실은 마주보던 학생들끼리 마주보고 토론하고 선생님이 사회하던 교실, 영국에 500년 된 교실가 하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창기. 그게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그 연기를 하는, 뭐 연기라 그러면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듣는 주입식 같이 보이는 선생님이 부르면 학생들이 앞에서 50명이 대답하는 식의 교실이 시작되면서 이 가르침과 가르침의 분리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블랙보드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사실은 아쉬움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타고라스, 뉴턴, 맥스웰의 시대는 그 어려운 맥스웰 이퀘이션이나 뉴턴이 이야기하는 그 연력학 2법칙이 나올 때에 칠판이 없었던 케임브리지 대학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게 BC 5000년 전부터 계속 와서 여기까지 블랙보드가 없었습니다. 200년 전까지. 성경으로는 5800년. 우리 인류 역사는 138억 년 중에 마지막 200년 전부 다 이것이 없지만 모든 지식은 그것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19세기의 그 산업화의 유산인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AI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가는데 그 근본 지식은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이 법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있게 되려면 자기가 쓰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수학을 하든 물리를 하든 이 완벽한 소화는 책에서 주어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학자의 길을 걸어온 연구의 길을 걸어온 저는 그런 것에 몸이 많이 갔고 혼자 그걸 터득하는 데 익숙해진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비효율의 극치, 단기 기억, 수정독, 두잉이 하는 그 히어링, 이거 저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파워포인트 노트북에 만든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잠자는 교실이 생겼잖아요. 지금 뭐 놀라운 일이죠. 교실에 가면 아주 그냥 자도 그냥 그런 학생 이해해야 된다. 이거 이제 학생들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휘발성 지식, 휘발성 강의, 한번 강의하면 다시 없어요. 녹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볼 수 없는 휘발성 지식이 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이건 이제 노트북 LM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비효율의 극치를 달하고 있다.
뭐 주관적인 얘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단기 기억,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몰라요. 이 아주 명강, 그 소위 그 뭐라 그래요, 그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이제 그런 쪽집게는 아는데, 물론 도움이 됩니다. 뭐 안 된다는 게 아니지만, 진짜 그 지혜를 주는 것은 혼자 깨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어령 교수님 얘기한 거죠. 학생들의 360명을 360도로 다 1등이다. 우리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우주에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쪽만 찾게 되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교육의 목표는 등수라는 건 공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성과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은 신성과 재능을 돕는 것이다. 이게 노트 에렘이 쓴 결론입니다. 이어령 선생님 얘기하던 360도로 뛰면 모두가 1등이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칠판이든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은 선생님이 코칭하는 거죠. 학생들이 저 신성한 불성을 가지고, 신성한 신의 성령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우주의 파티클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 뭐 자식들을 보면은 쟤들이 나보다 더 윤택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거기 사는 그 학생들이 불교적인 해석을 하면 그래도 업보가 더 나으니까 지금 태어나서 이런 사회를 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60년, 70년대를 살던 사람은 아주 어렵고 가난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저는 뭐 조금 난 집에 살아서 그나마 뭐 배고픈 거 모르고 살았지만, 제 친구들은 도시락 없이 온 친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사는 거하고 지금 시대 사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이 막 뛰잖아요. 아이들은 놔두면 뛰잖아요. 강아지 들고 나가면 밖에서 막 그렇듯이 막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세대에 살아온 훌륭한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신성을 우리가 해서 그동안 우리가 먼저 느끼고 고생, 도를 닦은 거죠. 어려운 사회를 살았으니까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영감의 조력자로 학생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미래를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담아놓으면 노트북에 정리해서 더 해주는,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담는 이제 그런 걸 해서, 지식을 주입해서 알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알게 되는 과정과 그걸 통한 지혜로운 지식을 학생들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리클래스 얘기도 있고 플립 러닝도 있고 뭐 인클래스 하이브리드 러닝,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백지에서 애들이 그 책을 마스터하게 할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걸 조금 더 빠르고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아웃라인을 주고 방향을 주고 고를 주면은 이제 학생들이 가게 하는 걸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학생들에 줘야 되느냐.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많은 얘기를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뭐 짧게 담아 놓으면 이게 인공지능이 그 다른 데이터까지를 뽑아 가지고 더 명확하게 학생이 질문을 클리어하게 던져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것이 미래 교실의 방법이다. 인클래스에는, 교실에 모였을 때 해야만 되는, 모여 있어야만 되는 그 교실, 선생님이 앞에 딱 서서 방향을 얘기할 때 어텐션이 되잖아요. 선생님 없이 애들끼리 앉아있는 거 하고 선생님 딱 서서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코디네이트하고 사회자가 있을 때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서 질문 토론, 뭐 하브루타식의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실이, 학교가 지식을 배우고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협력하고 자기의 지식을 다시 한번 컨퍼밍하고 디스커션하면서 확실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AI는 지금 이제 뭐 정말 뭐 멋지지 않습니까? AI 뭐 내년은 어떨지, 후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뭐 이거 없이는 뭐 도저히 그 옛날 같았으면 5년 공부할 거 지금 사실 금방 해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딥 리서치, 내가 그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것 외에도 관련되는 걸 다 더 찾아서 자기 스타일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질문하는 것만 뽑아서 대답을 2분 3분 만에 들어가면서 서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퀴즈를 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퍼스널라이즈드 된 수업이 된다. 선생님은 하나를 가르치지만 이런 방향을 가르치지만 그걸 다시 뭐 일드마이스도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잘 만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넣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딥리서치 찾아가지고 학생들이 그 링크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구글이나 노트웨일랜 같은 데 가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 아웃라인을 짧게 보고 자기가 또 들어가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새로운 형태가 AI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이 벽이 없는 교실, 스마트 러닝이죠. 디지털 트랜스폼, 디지털 도메인의 트랜스폼,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이 되니까 토론할 때 집중되죠. 이야기할 때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그 대화, 그 사람들의 있는 머릿속에 오는 어떻게 보면 성령 같은 그 여러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집중해서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 이쪽 교실과 이쪽 교실이 만나고 대화하고 유튜브에 있는 걸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이 되고 체험하는 지식으로 변하면서 교육에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이것이 된다. 이제 이때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교육하는 동안 청년기잖아요. 이제 대학교 때까지 성장하는 기간이니까 체력은 이거는 다시 그때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체력은 국력이다. 이거 뭐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이 히딩크 감독이 제 시절에는 아주 스타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체력을 먼저 다지느냐고 이게 비싼 돈 주고 감독을 시켰더니 그 선수를 데리고 계속 체력 다지는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90분을 완전히 뛸 수 있는 체력에 유수시킨 다음에 트레이닝을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이제 삶의 현장에 갈 때 성장 기간에 튼튼한 몸을 만든 학생들이 되면 그 다음 지식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식은 필요한 디맨드가 있을 때 집중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교 때 좀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때 조금 다르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자고 학교 가도 운동하는 체육 시간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자기 필요한 공부만 집중해 재밌게 하는 그런 거 하면은 저도 참 학교 재밌게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생들을 보는 눈이 성령으로 오신 분들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입김으로 넣는데 그 학생들의 CPU와 메모리에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그 안에 신의 능력을 가진 성령, 부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창조력이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많은 데이터가 그 다음 단계를 만들 수 있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하드드라이브에 넣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게 하려면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툴들, 지식을 많이 넣어야 크리에이션이 되는데 지금 많이 넣는 거는 이제 찾아서 가도 되는 거니까 과거 방식과 좀 다른 방식, 많은 거를 주입시켜서 거기서 자기가 컴바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프롬프트를 만들면 만들어지고 크리에이트하는 것인데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하는 시대가 소위 저장장치 시대에서 창조의 주체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철학이 전 세계 K-팝처럼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법 1조인가 이렇게 하면은 홍익인간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서울대 많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 이것이 이제 널리 사람의 이롭게 하고 교육의 최종 목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이 행복한 거니까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 컨트리뷰션,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은 쉐어링을 하는 그런 것이 공헌이라고 보면 여기에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선순환에 대해서 홍익인간이 됐을 때의 성공이라는 건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얼마큼 느끼셨습니까? 사람이 매일 행복한 그런 건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있어야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니까 같이 있는 거죠. 행복과 불행의 느낌이 있을 때 더 많은 점프가 된다는 역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에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생각, 단전호흡을 하고서 깊이 마시고서 자기한테 그 푸듯하게 올라오는 행복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것이 오는 느낌을 갖는 홍익인간상을 교육에서 만든 걸 목표라고 적어놨잖아요, 교육학.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과 이것이 목적은 홍익인간으로 간다고 보면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 가면 그 사랑을 베푸고 나누고 공유하는 거니까 이것이 행복한 교실, 학교가 될 수 있게 되고, 이 선생님들도 너무 막 그 교육부에서 이거 내라, 애들 레포트하라, 막 이렇게 하지 좀 말고 믿고, 선생님들은 위대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리더, 그 교실에서는 유대교로 얘기하는 랍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끔 리스펙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렇게 쳐다봐야 그렇게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 깨어난 학생, 이제 붓다가 그런 뜻이라니, 깨어나신 분, 우리 학생들이 붓다가 돼서, 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저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교실이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이 뭐 아이디어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의 이 이제 정말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스마트 기술 혁명이 과거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 에듀케이션, 고대 가르침을 이렇게 하던 부처님 얘기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공자님 이야기처럼 이 산업화 시대에는 거꾸로 우리가 교육의 원래의 목표, 스승의 원래 그 방향을 가르치시는 분이 되는, 뭐 지금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로 우리가 시대적인 요구가 변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흥미진진한, 앞으로 이제 3달 후는 뭐 10년 후가 아니라 3달 후, 6개월 후가 긴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어마어마한 knowledge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쉐어링하고, 특히 이번에 나온 노트 LM 같은 경우에 LM 자체가 유튜브 비디오처럼 LM 자체 자기가 만든 이 노트북들이 이제 쉐어되잖아요. 저희가 찾고 데이터하고 비디오도 만들고 한 거를 쉐어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자기가 만든 노트들을 나눠가지고, 과거에 노트북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네 노트 선생님 쓴 거 좀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나눠줘서 그 안에 자기가 만든 노트들을 서로 보면서 거기 있는 플래시카드도 풀어보고 거기에 있는 슬라이드 보고 하는 것이 다 다르게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발췌한 그 새로운 노트들을 나누는 시대가 되는 것이 됐을 때, 우리는 가르침만 하면 자기의 지식을 습득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서 혼자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 있는 데서 가르침을 넘어 가르침으로 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시대에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영혼들은 다 놀라운 역사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히스토리를 갖고 오신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없고 탄생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즐기는 하나 지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오고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느끼고 또 더 다른 시공간의 세계로 간다고 이야기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처럼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은 오직 지금 시간에 충실하게 즐기는 것만이 있다. 신은 어떤 오블리게이션도 어떠한 미션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은 세상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재밌게 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일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